보다도 내가 더 화장실을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럴 때는 200cc가 쌓여있을 때 화장실을 가라고 위에서 명령을 내리지만은 명령을 항명을 하세요. 한 번 정도. 한번 참아보세요. 200cc에서는 병이 안 걸립니다. 오줌 차면 병 걸린다고 하죠? 400cc, 500cc 차였을 때 참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200cc 정도 차였을 때는 좀 참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파트 꽉 참고 한 번에 다 힘을 주고 좀 참고 견디고 다른 생각을 하면은 한 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잊어버리세요. 또 두 번 정도. 그러면 그 화장실 가는 주기는 길어져요. 참을 수가 있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해봤거든요. 네. 해봤는데 자주 계속 쓱 가서 갔는데 그때는 내가 안 끊었거든요. 참고다 나중에 갈 때는 진짜 일어나는 거 해도 한 번에 다 압이 생겨서 네. 더 시원하게 네. 보겠습니다. 잠재는 감기가 있죠. 그러니까 한번 참아보세요. 참으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관략근이 약해져서 못 참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참을 수 있는 나이시니까 참으면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두 번 정도 명령을 일부러 거역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발반사요법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 응?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세 번 내고 들락거려서 못 잔다는 거. 근데 오늘 거기까지 못 나가요. 자, 이제는 백 개의 뼈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상은요, 우리 주상은 쉽게 말해서 이 해골은 하나의 바가지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의 바가지로 투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8조각의 조각으로서 톱니바퀴로 인해서 꽉 짜여져 있습니다. 엄청난 압으로 인해서 딱 짜여져 있지 하나의 투사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떼내면 8조각으로 머리를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3각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빨, 치아에도 32개에서 28개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다 참네, 이제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 잔다는 것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는 우리가 큰 것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목뼈는 7개의 뼈로 나눠져 있는데요. 1번과 2번은 우리 수두골에 의해서 감싸져 있습니다. 각 수두골 속에 들어가 있어요. 1번과 2번이. 어떤 사람들은 1번은 완전 들어가 있고 2번은 조금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2번은 만질 수도 있는 사람, 못 만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1번은 완벽하게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과 2번 뼈가 있고요. 그래서 이 뼈를 우리가 이런 그림 봤죠?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 신이 이렇게 인상 팍팍 쓰면서 왜 아틀라스 신이라 그래요? 아틀라스. 그게 아틀라스. 그래서 아틀라스 신이라 그러네요. 왜 아틀라스 신이냐? 머리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추라고 해요. 1번 뼈를. 경추 1번 환추. 아틀라스는 지구를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머리를 지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경추뼈가 있습니다. 경추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C 1에서 7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찍어보면 C
뭐 3번이 이상했다, C 4번 이상했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서비칼. 그래서 앞에 약자를 숫자를 따서 C 1번서 7번이라고 합니다. 경추를 서비칼 1번서 뼈가 7개 있어요. 경추는 여러분 고개를 푹 숙여보세요. 만져보시면 제일 톡 튀어나온 뼈 있죠? 가장 크게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그게 경추 7번이에요. 마지막. 경추 7번이 제일 크게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경추 7번 밑에 이혈 뼈 밑에에 대추혈이라고 합니다. 대추혈. 이 대추혈로 감기가 들락달락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폴라를 입습니다. 경추 7번을 감싸기 위해서. 목폴라를 괜히 입는 게 아니에요. 경추 7번 감싸려고 목폴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수건을 뜨겁게 물을 적셔갖고 그 경추 7번에다 딱 올려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감기 기운이 사라질 수가 있고, 조금 심하다 싶으면은 드라이기로 따끈하게 그걸 지져주세요. 경추 7번은. 그러면 초기 감기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을 비벼서 열을 내주면은 콧물이나 그런 분들은 미연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추 7번은 감기가 들락거리는 길목이다. 겨울에는 항상 우리가 폴라티를 입으셔야 돼요. 경추 7번을 대추혈을 갖다가 감싸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흉추, 우리 가슴인 흉추. 흉추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흉추는 12개 있습니다. 그리고 T로 약자로 해서 T1에서 12. 토라시. 그래서 T로 약자를 표시를 합니다. 흉추를.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흉추 부분에 T 2, 3번이 뭐 이상이 있다, 뭐 3, 4번 이상이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은 어디가 이상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위에 여기 써있잖아. 이름 써있고 몇 번, 이름 써있고 여기 뭐 T 3번, 뭐 3번, 그런 식으로 써있잖아요. 페인, 아픈 부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흉추를 얘기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허리라고 하는 요추. 요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추는 5개. 이것은 L로 표시해서 1에서 5. 그다음 뭐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넓적에 돼 있는 게 있죠? 넓적뼈. 역삼각형으로 돼 있죠,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큰 뼈가 하나 있습니다. 이 뼈를 천골고래. 이 천골에는 양쪽에 구멍이 4개씩 뚫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추 1번서, 2번서 나오는 신경들이 이 구멍을 통해서 다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통하는 다리 몇 번째 발가락은 어떤 신경이 좌우를 한다라고 다 나와요. 그래서 몇 번째 발가락이 저리고 몇 번째 발가락 저리면은 그쪽 신경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쪽 신경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뼈는요,
처음에는 우리가 신생아 때 태어날 때 5마디가 있어요. 5마디가 있는데 이 뼈는 고정되어 있어요. 뼈가 고정되어 있어갖고 퇴화됐어요. 하나로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 뼈가 돼버린 것이 처음에는 5마디가 있어요. 그리고 꼬리뼈가 4마디가 있어요. 또 꼬리뼈가 4마디가 있는데 이 꼬리뼈도 처음에는 4마디가 있어요. 아이 때는 쉬어집니다. 쉬어지는데 어른이 될수록 이 뼈도 쓸 일이 없으니까 퇴화돼서 하나로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치면 어른들은 부러지지만 애들은 쉬어서 들어가요. 항문으로. 그러니까 엉덩방아를 세게 쪘다. 그럼 아이 때는 쉬어서 항문 쪽으로 들어가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냐, 간질 증상을 일으켜요. 얘가. 그러니까 빨리 항문에 손을 대서 꼬리뼈를 우두둑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증상이 사라집니다. 엄마들은 뭘 못해요. 아이들이 다치면 뭔 짓을 다 하는 게 엄마들. 그러니까 애들이 뭐 개울장이들 그러잖아요. 막 장롱에도 올라가고 뭐 어디 올라가다가 쿵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꼬리뼈가 쑥 들어가요. 항문으로. 그럼 그때부터는 간질 증상이 일으킨다. 그럴 때는 갑자기 아이가 그럴 때는 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꼬리뼈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쉬어 들어갔나 만져보면 말하니까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넣어서 빼는 거예요. 어른들은 끊어지고 아이들은 쉬니까 5마디가 있어요. 4마디가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장골, 골반이라고 하죠. 골반. 장골이 이렇게 붙여있어요. 여기서 있는 사람들, 여자들 보니까 장인들은 다 있고. 네, 그렇죠. 이게 뼈가 이 청골하고 이 미굴이라고 해요. 꼬리뼈를 미굴이라고 하는데 미굴하고 이어진 부분은 약간 유두리가 있어요. 유두리가. 그래서 이 청골하고 미굴 사이에는 조금 유두리가 있지 끊어지면 이 미굴 자체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쉬어서 약간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경에 의해서 여자들의 어떤 근육, 생식기의 문제를 일으켜냅니다. 자, 그리고 좌골 있죠, 좌골.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좌골신경통은 좌측의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겁니까? 네? 좌골신경통. 좌측에만 아픈 신경통. 자, 좌골신경통이라는 것은 좌골이라는 데가 어디냐? 이 끝부분, 이 부분을 통틀어서 좌골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신경이 이 구멍을 통해서 다리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좌골의 신경을 통한다 해서 좌골신경 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가도 좌골신경이에요. 좌측에만 있는 게 좌골신경이 아닙니다. 알았죠? 좌골이라는 그 명칭이 있어요, 뼈에. 그래서 좌골을 통과한다 해서 좌골신경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장골을 통해서 뼈가 하나, 큰 뼈가 하나 내려오죠. 대퇴골이. 네? 그리고 장골하고 이 뼈가 이어진 이 부분을 고관절이라고 해요. 고관절이 그래서 장골하고 이 뼈가 이어진 부분, 이 부분이 고관절이죠. 이 부분. 그리고 무릎이 쓸개골이 이렇게 있고
근육이 있고 안에 있는 큰 뼈를 경골, 옆에 있는 조그만 뼈를 비골, 그리고 이 흉추에는 뭐가 붙어 있냐? 우리 늑골, 갈비뼈가 붙어 있어요. 또 이렇게 1번부터 해서 우리 늑골은 몇 개죠? 갈비뼈. 흉추에 붙어 있으니까 12개예요. 양쪽 쌍으로 24개죠. 근데 앞과 뒤가 이어졌어요. 원으로. 그죠?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은 11번째, 12번째는 제가 안 돌리고 이렇게 닫아 말았어요. 이렇게. 그죠? 10번째까지는 이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른들 피곤하면은 엎어져갖고 아이들 보고 막 밟으라고 하잖아요, 위에서. 그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위에서 밟으라고.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밟아도 상관이 없어요. 앞에 뼈가 막아지니까 등에서 밟아도 상관없는데, 이 11번, 12번은 오다 말았어요. 11번, 12번 밟으면 또 끊어집니다. 앞에서 막아줄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끊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가 문제냐? 끊어진 것이 끝에가 뾰족해서 장기를 뚫고 들어가니까 위험한 거예요. 뼈 끝이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압을 줘도 등뼈나 앞뼈나 그 늑골이 가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을 해주는데 11번, 12번은 끊어지니까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받고 막 그러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밟으면서 11번, 12번은 슬슬 밟고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죠? 교육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팔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쇄골, 빗장뼈. 빗장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뒤에서 보면은 역삼각형으로 견갑골이 있잖아요. 뒤에서 보면 견갑골의 뼈에 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팔이 하나 붙어 있고, 여기도 팔꿈치가 있고, 안에 큰 뼈가 하나 있고, 큰 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상악골, 요골, 척골. 이 큰 뼈가 상악골. 안에 게 큰 뼈가 요골. 적은 게 척골. 이렇게 해서 206개 다 찾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뼈만 살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분수네. 그렇죠?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요즘 들어서는 농다리가 아니네. 나한테 원망하지 마. 이 생길 때 그래도 어떡해. 이렇게 해서 우리 뼈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부분, 아랫부분 이어진 부분이 자골이에요, 자골. 자골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각 구멍이 있어갖고 자골을 통해서 신경이 지나가면 이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그걸 자골 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멍 속에서 신경이 지나갑니다. 어느 쪽에는 상관없이 그걸 통해서 그렇죠. 네. 여기도 자골이 있고 여기도 자골이 있으니까 이름이 두 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도 자골 신경, 위쪽으로 가도 자골 신경. 네. 이경, 강경, 동강경 신경. 자, 그리고 신경이 와서 어디서 끝나냐? 뒤꿈치에서 딱 끝납니다. 뒤꿈치에서. 그래서 자골신경통은 뒤꿈치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뼈를 206개를 찾아봤습니다. 신경. 어디까지 달려왔네요. 학교에서는 한 2, 3개월 할 걸 갖다 지금 몇 시간 만에 했어요. 4년 동안 하는 걸. 자, 여러분들은 군대 가자마자 지금 병장이 된 겁니다. 좀 많이 설명해 주세요. 제대로 해서. 아, 그래서 이렇게 그만해지신 겁니까? 벌써 한 몇 시간 만에 그만해지셨는데요. 교수님 혈색이 벌써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의 합숙 어떤 그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찾아봤는데 오장육부들은 각자의 역할들과 그다음에 그 동양의학 측면에서도 우리가 음양오행을 한번 그 건드리고 넘어가야 그냥 넘어가기는 좀 힘들어요. 오행에서는 목화토금수라고 그러죠. 예. 목화토금수도 다 장기가 있어요. 아까 오장육부 있듯이. 목은요, 우리의 간을 상징합니다. 간하고 음양 관계가 또 뭐 있었죠? 간하고 다음요. 간, 단남. 그죠? 간하고 당남. 안 할 얘기 그만 했어요. 자, 화는 신장. 그리고 소장. 토는 위장, 비위, 금은 수는 신장, 자, 이렇게 목화토금수의 각각의 장기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들은 도대체 어느 계절에 가장 힘을 잘 쓰고 나의 시대다라고 외치느냐? 목은 봄입니다. 화는 막 더운 때, 여름. 여기는 간절기. 여기는 가을. 겨울. 식목일이 몇 월 며칠이죠? 4월 5일이죠? 봄이죠? 네. 봄을, 나무를 옮겨 심는 계절이에요. 이 나무를 이때나 옮겨 심으면 될까요? 간 담낭 수술을 때는 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를 그때 하는 게 좋습니다. 역으로 간 담낭 봄에 다치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죠? 잘 났지만은 다치면 되게 또 안 나. 이때 다치면.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있어요. 또. 그 시간대, 이 시간대에 간이 싫어하는 걸 한번 드렸어야 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이들은 색깔은 봄에 그렇죠. 파란색이에요. 여름이 태양 장렬에는 빨간색. 봄에는 간들기에는 노란색. 가을에는 겨울에는 검정입니다. 그래서 내 체질이 목의 체형이다. 목의 체형. 아니면 목이 좀 부족하다. 그럴 때는 파란 색깔을 많이 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검은색을 입고 왔죠. 지금 입고 싶어서 입었겠어요? 몸에서 땡기니까 입는 거예요. 장롱에서 그 많은 옷 중에서 검정색으로 땡겼을 때는 검정색이 내 몸에서 땡기게 입는 거예요. 이 색깔은 뭔 색깔이에요? 비장과 간의 색깔이에요. 비장과 간에서 이 색깔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색깔은 땡기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장롱 열고 가는 것은, 눈에 가고 손에 가는 것은 장기들이 그만큼 그 색깔들을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손이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일반적인 꽃이라고 생각 자체가 내 자기가 그렇다고 정답을 내리면은 되겠죠? 내가 허한 것을 땡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신장, 방광이 안 좋아. 그러면은 검정 것을 땡기겠죠. 신장, 방광이 불편해서 땡긴 거예요. 검정이. 속으로 물어보세요. 만나면. 아니면 말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 아니면 말고. 그래서 내가 신장 방광이 안 좋은 사람은 차가 됐던 옷이 됐던 검정색을 항상 곁에 두는 게 좋습니다. 폐 대장이 안 좋은 사람은 흰색. 자, 흰색. 폐가 안 좋아. 도라지, 배즙, 무즙, 팥뿌리, 폐 약이에요. 그러면 차를 먹는 거예요. 또 땡길 겁니다. 폐가 안 좋으면. 맛을 볼까요?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 내가 신 것이 먹고 싶어. 임신했어요? 임신했어요? 간이 화한 거예요. 임신만 해서 신을 잘 안 먹게 되는 그런 거예요. 신이 많이 안 먹게 된다. 신 것 싫다. 간이 항진돼 있어요. 간이 나 죽겠어. 항진됐어도 죽겠어. 통증 있어도 죽겠어. 그러니까 항상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요. 인체는. 그래서 이 맛을 싫어하면은 내 간이 지금 우울증이 생겼어. 던지기 찌르기만 하면 터져. 신것이 너무 당겨. 간이 쫙 쳐져가지고 간이 역할을 하지도 못해.
죽겠어요. 아주 힘들어서. 너무나 피곤하고 어째요? 그럴 때 신거 땡기잖아요. 간이 필요한 거예요. 짜증, 분노. 아, 내 남편이 연애하고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잘해주고 똑같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짜증을 내고 막 이상한 사람은 변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변했네 하지 말고 아, 우리 남편 간이 손상됐구나. 간 보호제를 좀 먹여줘야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 남자가 변했네. 어쩐네. 그러지 말고 한번 넓게 보시라고 해요. 아, 안 그러는 사람이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간이 상한 사람은 짜증과 분노를 정해요. 나는 것도 다 승질을 내쌓고 내가 짜증나는데 아무리 인격자라도 내가 짜증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받아줘요? 못 받아준다고. 그러면 이미 간이 상해있기 때문에 간이 힘들었기 때문에 간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쓴맛은 숨어서 다 먹어야 되는 거. 자꾸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땡기는가 먹기 싫은가를 그걸 봐야 돼. 그래서 모든 음식에는요 이 오메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각별하게 더 땡기는 맛이 있으면 그 장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항진인가 허증인가. 먹기 싫으면은 너무나도 지겨워. 쓴 건 먹기 싫어 나. 신장이 항진되어 있어요. 고혈압. 신맛이 땡겨. 저혈압장. 이런 맛은 몸에서 그렇게 땡기게 돼 있습니다. 짠 것 많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짠 것. 자, 어느 식당을 갔어요. 어느 식당을 갔는데 주방장이 음식을 무지하게 짜게 해서 갖고 왔어. 아는 사람 뭐라 그래요? 집에서 싸웠나? 성적 욕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적 욕구를 채우지를 못해가지고 신장을 하고 우리 생식기를 권장하거든요. 음식만 먹어봐도 그 사람은 상처를 알 수가 있어요. 집안 상처를. 평상시에 동일한 음식을 제공하다가 움푹치푹한단 말이죠. 짠맛을 느끼고 못 느끼고 그럴 때 신장의 장난. 우리는 짠맛을 참 예민하게 느껴요. 같이 식사를 해도 다 먹어보면 음식이 짭다 이러면 바로 그게 다른 사람들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짜다 하면 짠 것이 지겨워요? 아니면 정겹게 느껴져요? 아니 뭐 지겹다기보다는 일단 싫어요. 싫어요. 짜운 게. 만족을 하고 드시는 거죠? 그래요? 짭다는 자체가 좀 싫어요. 이거 다 졸다가 이 얘기를 다 간맛 땡기잖아요. 간맛. 가끔. 위기가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지금 제가 나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외에서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접목을 하십시오. 제가 어릴 때는 단맛을 참 좋아했어요. 막 설탕을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설탕 사러 막 숟가락으로 퍼먹었어요. 조청 같은 거 정말 막 퍼먹고. 큰일 나니까. 그때 이제 큰일 나니까. 막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오랬다. 다른 거는 무조건 먹었던 것 같아요. 단 음식은요. 우리가 이 세포 하나에 익십쪽에 있는 세포 하나에 융털이 30만 개가 붙어 있습니다. 30만 개가 뇌에다가 나 어떻다고 전달을 해줘요. 그 전달이 글리코. 당이라는 당. 당이 그 전달책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당이 의외로 부족하다. 역으로. 그렇죠?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우리 또 나니까. 자, 어차피 이 감정 나왔으니까 여기는 즐거움이라고보다는 여기를 기쁨.
우선 말씀하셨으니까 좀 적겠습니다만 기복이 심한 성격, 기쁨과 슬픔이 왕래가 자주 심장이 상해 있으면서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상하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잘 못해요. 네. 심부가 상했기 때문에 심부가 상하면은 기쁨도 그러니까 항상 중용의 덕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어요. 너무 기뻐서 죽고 너무 슬퍼서 죽고. 힘은 있겠네요. 네? 힘은 있겠어요.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는 있겠죠. 정신이 나오는 힘줄이 그래서 한 가지 더 쌓으면 여기는 웃어요. 자주 실실 웃어요. 미친놈처럼. 웃음이 예쁜 사람은 심장이 허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땐 통째로 웃을 부분이 아니야, 저 부분은. 근데 웃게 죽어. 목사님 웃음 치료를 해가지고 억지로 웃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아, 되게 억지로 웃기네. 여기는요, 그래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저거 자, 가을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여자분들이 많이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우울증은 폐의 허증에서 생긴 병이다. 폐에 습기가 가득 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햇빛이 쨍쨍 칠 때가 2시입니까? 3시입니까? 그때 옥상으로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서 햇빛을 쬐고 10분 동안 땀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습기가 날아가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숲의 엄습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싶고 모든 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을 슬픈 계절. 손은 좀 정신이 근심 내지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많이 자, 뇌가 상한 사람들은요, 노댕, 덴푸라. 아닌가요? 노댕인가요? 덴푸라, 맞아요. 너네 위로 오르바다. 덴푸라. 오직 행동에는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해요. 오직 스심에 가득 차고 생각만 해요. 이게 중심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장기가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요. 물론. 근데 너무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굴뚝이 생각만 하면 이가 다 상한 사람. 발전적인 진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소화도 못 시키고 위기능이 떨어졌다. 그게 보면 됩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활동적인 애가 있는가 하면 집에서 뭔가 곰들이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런 애가 있어요. 캔시라고 하면 걔들은 소화 기능이 물론 떨어집니다. 이거 먹고 우리가 그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먹으니까 자주 얹히더라고요. 또 먹을 때 어떤 생각을 딱 했는데 그 먹다가 그 생각을 딱 했는데 그때는 딱 얹어가지고 그래서 또 위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토체질이 생각이 깊어서 토체질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심장은 공포예요. 야, 어떤 사람이 밤에 가는데 뒤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씨 하는 사람이 있는가 막 하면서 오줌을 찔끔 싸는 게 있어요. 주소요? 그죠? 심장이 약하니까 오줌을 참지 못하고 공포심에서 오줌을 찔끔 하는 겁니다.
공포를 느끼는 겁을 많고 극장에서 영화를 잘 못 보고 그 영화 누가 놀리면은 그냥 자기들고 벌써 한 방울 나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장이 그래서는 아니에요. 신장, 콩팥. 저기 수험생 공부하는 것도 근심, 생각하고 좀 관련. 아니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달라요. 예. 이런 예술자. 이것은요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인생 자체가 그렇다니까. 인생 자체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는 고민해야죠. 사람이 그런 것은 정상인데 그냥 모든 게 뭐 하나 던져주면 그것 갖고 고민만 해. 뭐 하나 던져주면은 인생 자체가 고민인 사람. 맨날 부정적인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은 안 돼요. 그것은. 부정적인 사람. 그 생각은 부정적인 건 아니고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추진력은 없이 생각만 무조건 하는 거예요. 기가지고 열치 드셨다 붙였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관심과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생각을 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런 사람은 참 이상해. 이건 심장의 문제예요. 긍정과 부정은 심장의 문제예요. 심장이 좋고 안 좋고에 그 따라서 부정적인 나갈까? 심부의 문제예요. 몸에서도 냄새가 난다. 냄새가. 간이 안 좋은 사람은요, 몸을 아무리 깨끗이 씻고 양치질 많이 해도 냄새가 나요. 그걸 이제 적을 겁니다. 누린내가 나요, 달에서는. 누린내를 정확히 표현하면 뭘까요? 누린내. 개털 태운 냄새. 동물. 단백질 탄 냄새. 그런 데가 입에서 납니다. 안에서 올라오는 예. 간이 안 좋습니다. 누린내, 간의 손상. 어떨 때는 나고 어떨 때는 안 날 때도 있고 그런 거. 좋다 나쁘다 항상 그런 거 좋다, 같은 사람. 하는 날. 좋은 내, 단내. 난 비린내, 썩은 내. 저는요, 사람을 이렇게 놓고 당신 어쩌처라고 판단을 내릴 때요. 5가지 내기 6가지를 종합 판단을 해서 내립니다. 그러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MRI, CT, 웃기지 말라고 해요.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발 스캔 찍어보고, 발 모양 보고, 배꼽 보고, 얼굴 보고, 대화하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뭘 더 해요, 이제? 들어가 봐야 돼, 이제? 이렇게 하면요, 다 나와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이 오잖아요. 이렇게 오고 지나갑니다. 뭔 냄새 나요? 다 맡고 가야죠. 몸에 배었어요. 아, 우리 포장을 해도 그 냄새는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화장, 고급스러운 화장을 발라서 그 화장품에다가 요산 냄새가 섞어지면 어떤 냄새가 나냐? 썩은 냄새가 나요. 싸구려 화장품. 좋은 걸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 심장에 요산을 올려주죠. 전체는 완전 공격을 했고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산을 배출을 잘 못합니다. 그럼 몸에서 요산, 우리 피부에서는 호흡의 10%를 해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으로 나가지 못한 요산들은 피부로 10% 나갑니다. 그러면 요산세가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이 드시면은 손자들 괜찮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나 그러잖아요. 그게 요산 냄새예요. 그래서 청결하게 목욕을 자주 해주면 냄새가 안 나요. 피부를 청결하게 해주면. 근데 나이 드시면 조금 게을러지시잖아요. 귀찮잖아요. 몸이. 이게 좀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손자들이 싫어하고 그러면은 손자들을 뭐라 그럴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다가 목욕을 자주 시켜드리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산냄 할머니 할아버지. 또만 맞으면 손자가 맞습니다. 각자의 장기에서 나는 냄새들이 다 이렇게 틀립니다. 이 장기들은 각장의 장기들을 권장을 합니다. 간이 손상되면 무엇보다 먼저 눈이 필요해지고 눈이 침침해집니다. 역으로 간을 좋게 해주면 눈도 맑아지고 혀, 자, 내부를 혀를 그러면은 혀에 백태가 껴 있잖아요. 백태가 얘들은 심장이 바싹바싹 타고 들어가 입이 말라. 나는 왜 이렇게 물이 말고 입이 마른지 모르겠어. 그러면 소금을 많이 먹어서 물이 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심장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혀가 타는 거예요. 큰 병에 그거 마음 다 그려요. 심장이 입주위가 항상 지저분해. 입주위가 뭐 낳고 막 그래요. 주위가 상한 거예요. 주위가 코, 딸기 코, 술 무지하게 먹는구만. 아니, 폐 문제에 의해서 도출된 거예요. 폐에 열이 많아서 구멍이 화상구가 생깁니다. 물론 술을 많이 먹어도 그렇지만은 그거라도 단정 지키기보다는 폐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자꾸 귀에 이명현상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도름이 나오고 신장이 오신 심장의 문제. 이 장기들이 이상했을 때는 이쪽 장기들을 먼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많이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수도 없으니까 평상시에 생활을 접목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 밑에는 아마 한 3, 40개가 있어요. 3, 40개가 있는데 이거 진짜 뭐 방향, 경상,
봄에는 씨앗을 뿌립니다. 봄에는. 여름에 성장을 해서 가재기 때는 성숙기, 익어가는 개들이고 가을에는 수확을 해서 밑에는 창고에 저장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우리의 몸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저장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물 섹스를 해더라도 겨울에는 몸이 추하지가 않아요.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름 때, 막 성장할 때, 에너지가 필요할 때 속을 하면은 축이 납니다. 운동도요. 운동도 여름에 땀을 흘려서 안에 있는 열기를 빼내야 됩니다. 겨울에 운동을 하면요, 땀을 흘려서 감기가 걸립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피부만 더워져요. 안에는 차가워요. 그렇죠?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병증이에요. 바람만 스쳐봐도 눈물 나와. 간의 문제다. 땀의 문제는 신장의 문제예요. 항상. 뇌하수체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요새 뭐 이렇게 위에는 땀이 안 나고 등 쪽으로만 땀이 나고 신경의 문제, 침. 우리가 침하면 어떻게 돼요? 침이 보이죠? 일단 침 좀 보입니다. 체하면. 그래 안 그래요? 안 체해보죠. 체하면 침이 보여요. 자꾸 마른 침이 나오고. 코는, 콧물은 뭐 차가우면은, 코가 차가우면 뭐가 나와요? 콧물이 나오잖아요. 배가 차가우면 설사가 나오잖아요. 생식기가 차가우면 내기 나오잖아요. 차가움마다 나오는 부위가 틀리죠. 코는 차가우면 콧물, 배는 설사, 생식기는 냉, 콧물을 권장해요. 비염. 신장이 상하면 가래 항상 들고 있는 거예요. 신장이 상하면 가래가 드릉드릉 걸리고 있어요. 마른 가래가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지치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 다 걸리는 거예요. 간이 좋은 사람은 인자해요. 인자한 사람. 신장은 예를 관종합니다. 예의가 밝은 사람이에요. 신장은. 위장은 믿음이 좋아요. 중립을 딱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운데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줄 알아요. 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압니다. 폐는요,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들락거리는 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고도 얘기해요. 영혼. 영혼을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폐 기능이 좋은 사람은 영혼이 권장을 잘해요. 그래서 주로 신앙인들, 신앙이랑 뭐 많잖아요. 신앙인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폐 기능이 강한 태양입니다. 신장은 지혜가 밝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장육부가 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행에서는요, 상생법이 있고 상극법이 있어요. 오늘 하루 너무나 많은 걸 풀어놓으시면은 제가 이층이 떨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도 메모리가 아니야. 그래서 조금 아꼈다가 중간중간에
조금 더 풀고 그래야 집중력이지 한 번에 다 풀으면은 너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상승법과 상극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화가 왜 그래서 이것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딱 결론을 내릴 겁니다.